네, 국내 소식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만 미국에서 재밌는 뉴스가 계속 들려오네요. 자, 도널드 트럼프 얘기입니다. 자, 나는 백악관보다 내 집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집이 얼마나 좋길래. 자, 뉴욕에는 이른바 트럼프 타워의 펜트하우스인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군요. 김종 전 차관 직권남용 등 영장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최순실 사건 관련된 검찰의 수사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트럼프 얘기를 가보겠는데 집이 얼마나 좋은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멋진 뉴욕의 집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집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저게 그 뉴욕에 있는 트럼프 월드입니다. 네, 굉장히 화려하고 또 외양도 화려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트럼프가 기거하고 있는 펜트하우스 내부는 정말 더 화려한 그런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또한 또 저렇게 높다 보니까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유럽의 뉴욕의 그런 센트럴 파크나 맨하튼의 그런 야경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인데 문제는 이렇게 집이 좋다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트럼프가 워싱턴 DC에 있는 그 백악관에서 집물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 머물고 있는 집에서 집물을 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프랑스의 루이 14세 풍으로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도 이제 굉장히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로 유명세를 좀 떨치고 있습니다. 자, 거의 금색칠한 것, 대부분 금색칠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요. 트럼프 타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홍명 부장. 논설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 아니, 대통령 취임하면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근무를 해야지 왜 자기 집에서 그럼 출퇴근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저걸 보고서 저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골치 아픈 세계에서 제일 힘들다는 미국 대통령을 왜 할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편한 곳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심리 아닐까요? 지금 백악관 정치 아웃사이더로서 한 번도 백악관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것도 저는 재밌는 뉴스였지만은 트럼프가 연봉 1달러만 받겠다. 이런 것도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는 신선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이 사저에서 일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굉장한 부자라서 과연 저곳에서 어떤 민심을 금방금방 알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들지만 예를 들면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당신이 슈퍼에서 장도 보고 그러면서 민심을 체감하는 그런 하는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인기를 모은다고 하는데 트럼프의 시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리고 주말마다 저렇게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불확실하고요. 자, 뉴욕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자택에는 뉴욕 그리고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거리쯤 되거든요. 자동차로 한 4시간, 헬기 타면 한 90분 정도인데 설마 출퇴근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트럼프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한 건지 또 앞으로도 이 주장을 관철시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볼 때 미국 대통령이 반드시 백악관에 기거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좀 없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관례상 그동안 모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있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호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자기 집을 좋아하는 건지 백악관 생활을 예상컨대 아주 싫어하는 건지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나온 거로만 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어떤 직인지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은 집에 있는 게 편안하니까 사실은 백악관 생활이라는 게 우리 청와대 생활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갇혀 있는 감옥이나 비슷하니까 아마 그런 걸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우리 정부 한번 예를 좀 들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정부 조사단이 갔다는데 청와대 서울에 있고 세종시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려주면 트럼프가 거기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정치권에 가서 부탁하고 문제 푸는 사람들을 로비스트라 그러죠? 로비스트란 단어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윌라드 호텔이라고 있는데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죠. 그래서 거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당선인들이 거기에 머물면은 이제 차기 정권에 부탁하기 위해서 로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로비스트가 됐는데 저는 지금 미국의 SS 비밀경호국이 분명히 경호하는 문제를 하게 되면은 그런 윌라드 호텔이나 또는 저쪽에 있어야 백악관에 가야 되는 건 뻔히 아는 건데 백악관에 가겠죠. 근데 지금 당선인 입장에서 워싱턴의 호텔에 안 가겠다. 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나라가 국정이 완전히 공백 상태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외교안보 사안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이후에 이제 미국도 많이 혼돈스럽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나 한미 FTA 언급은 했지만 사실 한국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잘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다음 3개월, 6개월이 골든 타임인데 네. 우리가 정말 그 입장을 정리해서 미국을 설득하면 충분히 트럼프도 설득이 가능한 또 협상에 능한 달인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옥처럼 느낄 백악관 생활, 이제 체질적으로 좀 싫어한 것 같은데, 그런데 감옥 같은 생활인 건 실제로 이제 대변을 하시면서 청와대 생활을 하셨는데, 진짜로 그렇게 대통령과 내외분들께 답답해 합니까? 아, 그럼요. 저희 직원들도 답답한 편인데 사실은 네. 대통령 내분들, 그 가족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일단은 경호, 그 다음에 공식적인 행사 아니면 밖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는 거고요. 우리 쉽게 생각하는 떡볶이나 이런 오뎅 같은 간식도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 영부인께서는 네.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누가 친척분들이 놀러 올 때 제일 반가운 게 밖에서 간식 사갖고 오시는 사람들이 제일 반갑다고 얘기하신 적도 있고 그래요. 네. 자, 일단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돼서 전국적 시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란 그 부동산 업자가 지은 집, 저 영상 저희가 준비한 거 바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집들 이름을 떼어내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트럼프 플레이스라는 아파트 얘기인데요. 네. 이 아파트 이름이 아마 건물에 커다랗게 외관에 저렇게 붙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거주민들이 트럼프 반대자들이 좀 많이 산 모양입니다. 네. 좀 트럼프 이름이 창피하니까 좀 떼달라 이런 식으로 시위도 하고 근데 선거 기간 중에 워낙 트럼프 당선인이 막말도 하고 정책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네. 지금 아파트 거주민 600명이 지난해 10월부터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회사 측을 상대로 이름을 빼달라고 청원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걸 보면서 네. 지금 우리나라도 촛불 시위 하고 있지만 미국도 지금 정치적인 혼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미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어떻게 선거 불복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네. 참 미국도 지금 저희가 남의 나라 걱정할 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네. 좀 한국의 정치적 위기도 좀 저렇게 글로벌적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트럼프 치하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만 가족 문제는 늘 논란, 역시 경고 등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글쎄, 1등 공신이란 딸 이방카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방카가 사실 선거 승리의 1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모와 함께 언변도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트럼프의 강한 이미지를 좀 이제 부드럽게 이게 했는데 뭐죠? 동그라미. 예. 지금 저게 팔찌입니다. 네, 팔찌인데요. 지금 저게 당선 후에 가족이 함께 미국 모 방송국에 있는 토크쇼에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때 팔찌를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팔찌를 하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다음날 업체가 이방카가 경영하는 업체가 이 팔찌에 대한 홍보 자료를 쫙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카가 제일 좋아하는 팔찌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네. 이게 무려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25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팔찌인데 이게 결국은 하나가 12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가의 팔찌를 이렇게 홍보하면서 이제 사업선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글쎄요, 제가 이제 대선 때 보니까 이방카가 연설하고 나올 때 15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어서 참 검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구나 했었는데 바로 이 옷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가에 비싸지 않은 옷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화제를 모았고 그런데 저렇게 이방카가 입었더니 저 드레스 자체가 또 하루 만에 다 매진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화제를 많이 보는 인물이 이방카인데 이번에 고가의 그런 팔찌를 이렇게 자신의 그런 영업적인 수단으로 이제 활용한 거 아니냐. 아버지와 그리고 정치를 그런 비판을 지금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트럼프 앞으로 국정을 이끌 숙제가 있습니다만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도 지금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글쎄요. 그 치하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